안녕하세요. 말하는 스콘입니다. 진에어 채용으로 행복은 한데 자소서 항목을 보고 걱정이 많아졌던 하루였습니다. 요청이 많아서 간단히 자소서 가이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자가 생각하는 진에어 객실 승무원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며 이 역량을 본인의 강점과 연결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최소는 100자부터고 최대 300자까지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원자의 생각을 기반으로요. 진에어의 핵심 역량 그리고 본인의 강점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기입니다. 우선 진에어에서 필요할 것 같은 핵심 역량을 먼저 정하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재상이나 그런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그런 이제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인재상보다도 그 진에어 진입핏에 있는 그 서비스인 안전지킴이로서의 자질이나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배려와 존중, 팀워크 지향 부분을 기반으로 본인만의 강점을 연결시켜서 풀어내는 것이 더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의 강점을 너무 세분화시키지 않고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래도 글자 수가 길지 않습니다. 300자니까 간결하게 작성하신다고 생각하고 목적만 전달을 하는 그런 글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항목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일하는 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랐던 구성원과 협업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 경험과 이를 통해 깨달은 바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이것도 최소 10자래, 100자부터 최대 500자까지 가능한 항목입니다. 여기서는요, 키워드가 팀 활동, 그리고 대립의 상황 속에서 그 대립한 인물과의 협업점, 그리고 깨달은 바, 이 세 가지만 생각해 주세요. 다시 한번 팀 활동, 그리고 대립의 상황 속 그 인물과의 협업점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깨달은 바, 이 세 가지입니다. 설명은 되게 길어요. 말은 길지만 여러 단체 생활 속에서 나랑 의견이 맞지 않았던 그 어떤 분과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해 나갔는지에 대한 경험을 살려주시고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잘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느꼈던 점들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느낀 점이 약간 짜증이 났는데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이런 이제 가벼운 감정이나 이제 좀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물론 짜증도 나고 힘이 들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써야 하냐? 배려하고 양보했던 포인트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내 의견을 좀 부드럽게 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걸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살려주시면 훨씬 더 읽기 쉬운 자소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번부터 지금 500자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구간을 나누어 놓고 앞에는 내가 2줄을 쓰겠다. 그리고 중간에는 나의 생각과 예시를 합쳐서 3, 4줄로 작성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황을 정리할 텐데 이 2줄 정도로 작성을 하겠다 하는 이런 목표점을 갖고 쓰시면은 글이 좀 길어지지 않고 군더더기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일하는 방식의 특징 등을 좀 마무리에 써주시면 이런 친구구나 하는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을 이제 그 인물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이제 부딪힌 상황 속에서 어떤 대립이 있었는데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갖는 분과 내가 어떤 대립이 있었고 그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행동한 게 아니었어도 이 전체가 흘러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했다든지 이런 협업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떠올려 주세요. 그게 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3번 항목 보겠습니다.
3번 항목은요, 조직 생활을, 다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 그쵸?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화려한 성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사소하거나 번거로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이나 구성원에 기여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자꾸 지문들이, 항목들이 너무너무 깁니다. 이것도 말이 길게는 되어 있는데요. 또 키워드로 나누어서 본다면 조직 속에서 어려운 업무, 어려웠던 업무, 그리고 눈에 띄지 않고 공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 위주로 한번 어떤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었지 하면서 좀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나 업무가 큰 게 아니라 사소한 부분에서 번거롭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선행해서 움직인 경우의 예시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자발적인 역할 수행에서의 기여도를 말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자소서 쓰면서 항상 약간 칭찬을 받았거나 존재감이 돋보였던 이런 것들 많이 강조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끌었거나 그런 성과 중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강조하기보다 묵묵히 수행해낸 것들에 한번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지 집중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다 보면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인정받고 칭찬받은 일화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이 인사팀에서 반대적인 요소로 지원자들을 한번 바라보려는 그런 시도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서 이제 요즘 MZ세대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 중에서 승무원 업무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먼저 제시하는 그런 지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탐구하려는 부분도 저는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발적으로 행동을 해서 조직 구성원 안에서 기여한 부분을 작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자랑을 이렇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묵묵히 꿋꿋하게 성실하게 이런 일들을 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무엇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작은 일도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책임감이 저는 키워드, 성실성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번도 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개인의 효율이나 편의를 추구하는 것과 팀 전체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 사이에서 이게 기준이죠. 개인의 효율이나 편의를 추구하냐, 팀 전체의 상황을 고려하냐, 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선택이 필요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본인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판단 기준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네요. 어렵네요. 다들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효율을 추구하는지 단체 활동 팀에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선택했는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더불어 본인이 추구하는 업무의 추구미에 있어서 혹은 판단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 추구하는 방향을 잘 소술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의 효율이라고 해서 이거 좀 치명적인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 그런 케이스인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개인이 잘 해야 여러분들 협업했을 때도 잘 이제 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민폐 없이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렇게 보다 보니까 팀워크겠지? 단체 활동을 선택했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보다도 개인의 효율을 추구를 했는데 개인의 효율을 추구하면서 내가 잘했을 때 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독립적인 워크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개성과
또 경험의 그런 깊이나 종류들도 너무 다를 테니까 본인 업무가 일단 그 가져올 예시에 업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조금 생각을 하고 그걸 먼저 이제 탐구를 한 다음에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유연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개인으로 효율을 추구하는 걸 작성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간단히 말해서 개인의 효율이나 단체 활동을 할 때 전반적인 흐름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 별표 쳐볼게요. 판단 기준을 제시하셔야 돼요. 판단한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결과 중심적인 내용으로 작성을 해달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지 첫 번째 확인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제 되었는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사이의 판단 기준을 생각하시면서 작성하셔도 돼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어떤 거 추구하는지, 그 다음 두 번째로 결과 중심적인 내용 먼저 생각하시고, 중간에 이제 작성하실 때 판단 기준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항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거나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히 노력했던 본인만의 소통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다친 마음을 열거나 움직이게 하는 인간적인 모먼트와 태도의 변화를 이끈 경험 속에서 단순 업무적인 책임감 외에도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과 헤아리려는,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나오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결국 타인과의 소통을 말하는 항목입니다. 실제로 소통을 위해서 신경 쓰는 본인만의 노하우나 본인만의 성격의 장점 등을 같이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상황도 별표죠.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서술을 하셔야 되니까 단순 가치관을 언급하시는 거는 이제 쓰시다가 아 맞다 실제 경험 써야 돼 하는 거 그때 가서 쓰다 보면 글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가치관으로만 끝맺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 물론 이제 이해는 다들 하시지만 글로 풀었을 때 뭘 강조해야 되는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자소서 가이드를 준비했고요. 혹시나 설명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옥하방에서 질문을 해주세요. 좀 그래도 이게 벌써 2,300자는 써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주말 내내 좀 편히 쓰시라고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긴 자소서가 될 텐데 여러분들 힘내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